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게는 가족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이번 1년이란 시간 자체가 제게 너무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고,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뛴다는 마음이 딱 이거구나 했죠. 그래서 이번 기회로 여기 익명의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언도 구하고 응원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금쪽 같은 아이 둘이 있어요. 현재 첫째는 딸아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저와 남편까지 이렇게 네 식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나이는 첫째인 딸이 10살이고 둘째인 아들이 6살입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의 소개입니다. 저는 정말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오후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술술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날이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그런 날 말이죠.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해서 전업주부였어요.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은 문 좀 열어주시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여자의 모습은 어려 보였고 말투부터 싸가지가 없었어요. 누구신지 알아야 제가 문을 열어드리죠. 대체 그쪽이 누구신데요? 하니까 그 여자가 저더러 당신 남편이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됐어요? 문 여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기가 막혔어요. 문을 열었더니 제가 들어오라는 말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저를 밀치고 성큼성큼 저희 집을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진짜 새파랗게 어린 년이 하는 짓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제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왜 남편이랑 이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까부터 당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영문도 모르겠고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저도 그게 약간 마지막 인내심 같은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임산부에게 소리를 질렀냐고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데 기싸움을 하자는 건지 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방금까지 구겨지던 인상은 어디로 갔는지 표정이 휙휙 바뀌면서 제게 따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리를 누가 더 크게 지르나 대회라고 해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언성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는데 정말 온몸에 피가 가신다는 기분이 바로 그렇더군요. 왜 제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세요? 남자친구가 그쪽한테 헤어져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진짜 추하단 생각 안 들어요? 진짜 그쪽 구질구질해도 엄청 구질구질한 거 알고 있어요? 저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그냥 빨리 저희 오빠랑 헤어져 주세요, 제발. 진짜 해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진짜 이 정도로 말했으면 제발 알아들어 달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저희 남편 가지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럼 제가 누구 걸고 넘어질 것 같으세요? 황병현 오빠 말한 거 맞거든요? 아니, 이 아줌마가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저 병현이 오빠 아이도 임신했어요. 진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기요, 저도 오늘 처음 듣거든요? 우리 남편인지 그쪽 남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저 이혼하자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요. 지금 남의 집안까지 기어들어와서 뭐 하자는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무례한경우냔 말이에요. 아직 불러오지 않은 여자의 배를 보고 있자니 제 시선이 느껴졌던 것인지 자신의 배를 소중히 쓰다듬더군요. 저도 그 여자도 서로를 서로가 씩씩거리며 마주보다가 제가 문득 생각하니까 그 여자의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몇 살이야? 그런데 제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올해 23인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저희 남편의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팔팔한 20대의 나이도 아니라 이제 부록 4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뭐 그리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때 아이들 전부 다 학교랑 유치원에 보내서 집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있었을 거란 상상만 해도 온몸에 피가 가십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택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으르렁거리니까 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 자기 번호를 남겨놓고 말이에요. 태풍이 휩쓸고 간 것 마냥 그 여자가 떠난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정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을 달달 볶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동네에 친정이랑 시댁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다 전화를 걸어 둘째가 유치원 마칠 시간에 맞춰서 첫째가 학교 마칠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가능했죠.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람이 차츰차츰 화가 나기 시작하다가 분노에 삼켜지던 바로 그때쯤에 띡띡띡띡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풀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집에 오자마자 반긴 것이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뺨 때리기였던 사실이 놀랍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멱살을 쥐면서 따져들었습니다. 너 미쳤니? 오늘 우리 낮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누가 왔었는지 알아? 진짜 내가 기도 안 차. 당신 23 처먹은 새파랗게 어린애들이랑 놀러 다니니? 여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털썩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잠시 미쳤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사실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 순간부터 녹음을 하고 있었죠. 남편이 제게 털어놓은 사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러웠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남자들끼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 해에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하기도 해서 저도 딱한 마음에 그러라 허락했습니다. 유부남인 남편이 처신을 잘하겠거니 했고 함께 가는 친구들도 전부 다 유부남이었으니까 헛짓거릴 할 리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내줬고 남편은 낚시를 갔다 왔고 다음 날엔 해변에서 태닝을 하기로 했다며 영상통화를 매일 밤마다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제게 재수씨 재수씨 하면서 남편의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합석제의가 들어왔고 4대4 머릿수를 맞춰서 더럽게 놀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었던 3명의 유부남들에게는 애프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본인에게는 그때 술 마시고 놀았던 바로 그 여자가 다음 날에 또 만나자고 애프터를 넣었답니다. 17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예계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처음엔 호기심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고 처음엔 밥을 먹었고 두 번째엔 영화를 봤고 세 번째엔 술을 마셨고 기어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본인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달콤한 일탈에 젖어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기간이 지금 1년 반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덜컥 아이를 가졌다고 자신을 붙잡고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편은 지우라고 그 여자를 설득했는데 기어코 낳겠다고 버티길래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아이를 천천히 가지는 것이 아니냐고 달래던 와중이었는데 그 여자가 그새를 못 참고 저희 집을 찾아온 것 같다며 제게 자신이 추리하고 생각한 내용을 읊는데 그 모습은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짐승기 같았습니다.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제 남편, 적어도 여자 문제로 제 마음 기만한 적 없었어요. 저는 그 점 하나만을 높이 샀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면서 난동을 피웠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저한테 빌었지만 분노로 두 눈이 뒤집힌 제게는 역부족이었죠. 남편도 제가 지금 대화를 할 상태가 아니란 것을 알아서인지 순순히 집을 나가더군요. 그날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내쫓고
큰 집에 홀로 남아 정말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 일어나니 오후 1시더군요. 친정에다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일주일만 맡기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걱정된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얼머부리며 나중에 다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서 도착한 곳은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였어요. 변호사님께 제 일련의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다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에서 또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눈물이 줄줄 나와서 거의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다 쓰고 나왔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제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간녀도 함께 조지는 방법이었고, 2번째로는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만 조지는 방법이었죠. 저는 뭐가 더 나은 방법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그럼 먼저 상간녀 소송만 먼저 진행해보고 남편은 차차 고민해보자고 했죠. 변호사님은 증거를 모아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이 상간녀인 그 여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것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상간녀가 남긴 연락처도 있겠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자신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이 된다면 녹취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모두 다 녹음하라고 했어요. 제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지 저를 아주 빠르게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여자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불러오지도 않은 배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제 남자친구를 제게 돌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쫓겨나고 시댁에 가지도 못했던 것인지 상간녀가 혼자 살고 있던 원룸으로 기어들어간 모양이었죠. 그 때문에 상간녀는 제가 남편을 자신에게 양보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착각이 잘못되었다고 굳이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풀풀 풍기기 시작하면서 피를 끓는 심정으로 상간녀에게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상간녀의 나이가 고작 20대 초반의 풋내기다 보니까 지무덤을 지가 스스로 파더군요. 뭐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 어지간히 기뻤나 보죠. 결국 제가 들어야 하는 결정적인 말들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만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첫 만남부터 유부남이라고 밝힌 남편에게 들이댄 것은 자신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니 제겐 금상첨화였죠. 저보고 양보해줘서 감사하다며 눈웃음을 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이혼을 해줘?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내 새끼들 아빠 없이 자라게 만들었으면서 상간녀 전현이 낳을 아이는 온전한 가정의 아빠도 만들어줘야 해? 라고 말이에요. 절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어요. 대체 누구 좋으라고 해주나요? 변호사님께 증거 자료를 전달하러 간 뒤 제 마음도 말해줬더니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아마 기간도 오래되었고 만남의 횟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위자료로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린 상간녀의 인생 또한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종종 연락을 하면서 마치 이혼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제 소식을 흘렸어요. 상간녀는 잘 생각했다며 얼른 이혼을 하라고 부추겼죠. 그렇게 상간녀가 임신한 지 약 6개월이 넘어가는 날이 되었죠. 아이를 지우지 못하는 시기가 딱 그 시기쯤이거든요. 저는 상간녀에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부터 정신을 놓은 사람 마냥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냐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화를 내기도 했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기도 했어요. 남편은 두 여자 사이에 껴서 이도저도 하지 않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죠. 그 태도가 더 열받았어요. 그 사이 상간녀 소송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고 변호사님께서 말했던 대로 저는 3천만 원의 위자료와 그 여자가 상간녀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제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로는 그 상간녀는 어려서 호기심이 생겼고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었다고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저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전화로 듣게 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때부터 제 휴대폰이 통화 중 자동 녹음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었던 상황이었죠. 녹음된 파일의 그 부분만 잘라서 상간녀에게 전송도 해주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와 이혼을 하고 나면 그 여자 곁에 가게 될 건데 그 꼴은 싫은데 함께 살기도 싫어졌었죠. 그러다 상간녀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상간녀는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 받을 위자료는 전부 다 상간녀와의 싸움에서 깽값으로 지불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상간녀의 본가에 퀵으로 보내기도 했고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일일이 잘라서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상간녀가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벌금도 물었죠. 그런데도 후련하더라고요. 상간녀가 일을 하고 있던 회사에도 상간녀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상간녀의 월급을 가압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품행불량으로 잘린 모양이었고 본가에서도 부모님이 올라오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계속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의도가 잘 먹혀들었는지 처음에 화만 내고 욕을 내뱉던 상간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모두 잘못했다고 빌었고 울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걸로 성이 찰 리가 있나요? 내 새끼들은 아빠를 잃게 생겼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요모조모 괴롭혔던 것이 생각보다 상간녀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갔나 보더라고요. 상간녀는 출산을 했는데 탯줄이 태아의 목에 3번이나 감겨 나와서 갓 태어난 아기는 그렇게 하늘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깔깔대며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피폐해진 만큼 상간녀 그년도 피폐해질 거란 생각에 말이에요. 상간녀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사사나를 출산한 뒤 본가의 부모님 손에 이끌려 지방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넌 피를 흘리게 될 거야. 너는 네가 앞으로 좋은 남편감 만나서 화목한 가정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니? 아니, 천만에. 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내가 때까지 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거니까. 네가 지방에 간다고 날 피할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면 네가 다닐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상간녀 판결문이 말이야. 네가 새로운 남자 만나면 그 남자한테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내가 꼭 무너뜨릴 거거든. 제대로 된 인생? 넌 절대 못 살아. 네가 준 위자료만큼의 깽값 낼 거야. 너도 내 인생 망쳤잖아. 안 그래? 상간녀는 제게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답장이 왔는데 제가 고소하라고, 떳떳하면 해보라고, 난 뭐 더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줄 아냐고, 널 무너뜨릴 방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답을 했더니 제게 그만해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속이 좀 시원해지더군요. 또 상간녀의 사사나 출산을 계기로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도 멀어졌더군요. 저는 이제 남편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기라도 했으면 아이 아빠의 자리는 빼앗지 않았을 텐데 두 여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모습에 질려버렸거든요. 아이들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저희가 살고 있던 강남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해 주었고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면 협의 이혼이고 아니면 소송을 가서 쪽이란 쪽은 다 팔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고 제게 1억의 위자료를 쥐어주더군요. 지금은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후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알렸고 저는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명의 이전 받은 아파트는 시세가 한참 올랐을 때 팔아서 현금화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복수를 잘한 것 같나요? 혹자는 제게 너무 매정하다고, 죽은 아이는 무슨 죄냐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싱글맘으로서 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어떤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제 결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한 지 벌써 4년 차가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직 저와 남편에겐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정도의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들의 소개로 만났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어렸던 시절부터 종종 봐왔던 사이였거든요. 부모님들끼리 아시는 사이라서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도 저희가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저희를 서로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기대에 저희도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그렇게 인연을 알콩달콩 연애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늦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댁에서 오냐오냐 키운 경향이 매우 큽니다. 사실 연애라던 시절부터 남편의 여동생이 정말 거슬렸던 적이 많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언급될 때마다 거슬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둘 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낳았었고 남편의 여동생을 늦은 나이에 낳으신 거죠. 뭐가 그리 가슴이 아려우시고 아프신 건지 모르겠지만 싸고 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집 딸도 아니고 제 여동생도 아니니 솔직히 제게 피해만 없다면 상관은 없다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게 되면서 남편의 여동생을 몇 번 밖에서 만난 적이 많습니다. 남편과는 띠동갑 넘는 나이 차이고 저랑은 띠동갑의 나이 차이였죠. 그런데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저를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적대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뒤에 자꾸 숨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연애할 당시에는 남편의 여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나이대의 학생이 할 법한 행동은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 그뿐 아니라 뭔가 저를 시샘하고 질투하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남편의 성격이 원체 가정적이고 다정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귀여워 죽어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만큼 제게도 무척이나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결혼하기 전 시댁에서 밥을 함께 먹는데 제가 한술 뜬 밥숟가락에 남편이 반찬을 하나 집어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본 남편의 여동생이 갑자기 버릇없이 숟가락을 탕 하고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더라고요.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니까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는 방으로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뛰쳐가서는 엉엉 우는데 절 제외하고도 가족들 모두 당연히 당황했죠. 제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친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남편이 제게 너무 잘해줘서 눈물이 났대요. 그럼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잘해야지. 뭐 두드려 패기라도 하란 소리예요? 그때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 꼴을 보고도 시댁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우리 막내가 오빠를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많이 서운한가 보네 하며 넘겼었죠. 저도 그땐 머저리처럼 그러게요. 남편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보다 12살이나 어리니까 제 눈에도 완전 아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귀엽다 하고 말았었어요. 처음에는요.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제 한복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셋이서 가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여동생을 데려왔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세신분들이 하는 한복들의 색이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연분홍 치마에 연보라 저고리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세트로 입고 나왔는데 뭔가 그때부터 남편의 여동생 입이 오리 주둥아리처럼 쭉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불안불안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트로 셀렉하고 넷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진짜 속이 터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기우가 맞았는지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선택하고 집에 가는 길부터 남편의 여동생이 몇 날 며칠이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 날에 자기도 한복 입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입으라고 당연히 네가 동생인데 입어야 하지 않겠냐고 살살 달랬는데 제가 고른 새 신부 한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처음엔 당연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안 된다고 남편의 여동생을 설득했다고 했어요. 그날은 너의 오빠와 너의 새언니가 될 사람이 주인공이다. 다른 색을 입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옷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아주 패악질하듯 땡깡을 피우며 떼를 썼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늦둥이 딸내미가 밥도 거르면서 울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아주 죄송스러워하면서 양해를 구하셨어요. 제가 그때 진짜 결혼을 엎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한복을 양보해준 대신 저희 집 대출금 일부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혼 전에 분란 만들어서 좋을 것 하나 없다고 공짜로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도 미안하다고 충분히 표현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달랬고 그렇게 양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저주질 말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제가 고른 한복을 양보했어요. 아마 제 결혼식에 오신 분들은 다들 신부가 2명인 줄 알았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결혼 이후에는 그래도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혼집에서 살게 될 테니까 명절이나 집안의 행세를 제외하고 남편의 여동생이 저희 부부의 일상에 침투하게 되진 않을 거라고 위안을 하며 결혼식을 끝냈었어요. 그런데 오산도 그런 오산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저희 신혼집을 무슨 자기 아지트처럼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보다 1~2살 어린 것도 아니라 띠동갑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까진 저도 조금 얄미운 편이긴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내딸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명품 가방이 몇 개 없어졌더라고요. 사실 명품이란 것이 제게는 좀 성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제게 거리가 멀다고 평생을 느끼며 살아와서 그런지 딱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가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이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 사준 가방이에요. 저에게 2 가방 모두 정말 뜻깊은 가방이라서 정말 애지중지하는 가방이죠. 그래서 평소에 잘 매지도 않습니다. 보관도 천가방에 따로 넣어서 보관할 정도죠. 하루는 일요일에 제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이 사준 가방을 매려고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방에 붙어있는 브랜드 로고가 툭 하며 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다음 날인 월요일에 AS 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수선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연차도 많이 남았었거든요. 사실 유급 연차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무급 연차들은 안 쓰기도 아까워서 그냥 무급 연차를 사용했어요. 가방을 들고 갔더니 세상에, 그쪽에서 가방이 가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며칠 뒤에 저를 직접 백화점에 데려가서 제가 그날 고르고 당일에 바로 샀던 가방이라 절대 가품이 될 수 없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직접 구매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본능적으로 남편 여동생의 범행이란 생각이 머리에 번뜩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가방은 값비싼 명품 가방임을 떠나서 남편이 프로포즈 선물로 제게 준 뜻깊은 가방인데 그걸 훔쳐간 것도 모자라 제가 알 수도 없게 가품으로 바꿔치기를 해놓다니. 그런데 정말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남편의 여동생을 만나러 갔다간 진짜 무슨 사단이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서 남편과 먼저 상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집으로 오전 11시에 귀가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이 조금 덜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네가 아무리 가방에 홀라당 정신을 빼앗겨도 그렇지 너 오늘 연차 아니었으면 어쩔랬냐? 문단속은 하고 다니자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스르륵 여는데 현관문에 낯선 신발이 2켤레 있더군요. 하나는 여자 신발이고 하나는 남자 신발이었죠. 저는 제가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집에 도둑이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바로 조용히 뒤돌아 나와 아파트 비상구에 숨어서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을 대동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금살금 숨을 죽이고 집을 샅샅이 살피는데 침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좀 망측한 소리들 말이에요.
경찰관님들이 저를 보호하며 부부 침실 문을 열어젖혔는데 진짜 그곳에는 남편의 여동생이 온몸이 문신으로 뒤덮인 건장한 남정네 한 사람과 저희 부부의 침대 위에서 함께 있더군요. 진짜 제가 그 꼴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분노는 폭발했고 그 장면을 저는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자신의 몸을 봤다며 비명이란 비명은 다 치르고 저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관님들을 성추행죄로 고소하겠다 발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황당한데 경찰관님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다행히 그중 한 경찰관님께서 여자 경찰분이셨기에 나서서 수습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의 여동생에게 오히려 따져 물었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신혼집을 이딴 식으로 썼냐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시댁에다 일러바치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뭔지 아주 무대뽀로 나오기 시작했죠. 큰 소리를 탕탕 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일단 두 사람을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건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경찰관님들도 헛웃음을 치시며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당연히 시댁과 남편에게 경찰 측에서 전화가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말고 부랴부랴 경찰로 달려왔더라고요. 경찰에 실려온 남편의 여동생이 웬 불량배 같은 남자와 함께 잡혀왔다는 거에서 시댁 어른들과 남편이 1차로 놀랐고 신고한 사람이 저런 사실에 2차로 놀랐죠. 남편의 여동생은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남편의 여동생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으면 당연히 신고는 취소했을 것이고 저희 두 사람 사이의 일로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다른 경찰관님들도 목격한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경찰서에 찾아온 가족들에게 제가 누명을 씌웠다고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일단은 시부모님이 사인을 해서 남편의 여동생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제가 신고한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여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시댁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거실에 둘러앉았고 저는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처음에 제게 쌍심지를 키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주 역정을 내셨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요. 대체 자기 동생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입니다. 진짜 미친놈이 아닌가 싶었죠. 제가 그래서 아까 현장을 덮칠 때 찍었던 1분 정도가량의 동영상을 재생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억울한 저를 가해자로 몰고 가니 충격요법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제가 그럼 잠시 기다리라 하고 노트북과 거실 TV를 연결했고 제 휴대폰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촬영한진 몰랐던 모양인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무서워서 진짜. 그리고 시댁 거실에는 그 회개망측한 소리들과 여동생의 낯뜨거운 행적들이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의 여동생이 제게 돌진해왔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저도 저보다 새파랗게 어린 년이 제게 뺨을 때렸고 제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옛날에 복싱을 취미 삼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취미로 삼았던 거라 선수급은 아니지만요. 저도 바로 남편의 여동생 얼굴에 주먹부터 내리쳤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때였는데 저도 많이 참았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시지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부축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남편은 흥분한 저를 말리려고 애쓰고 있지. 진짜 개판이었죠. 그런데 저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온몸에서 무슨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말리는 남편의 손길도 뿌려치고 남편의 여동생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왜 이러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중간에 끼어든 몇 초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편의 여동생이 자신의 방문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한 대 맞아서 제정신을 유지하진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을 쏘아보면서 화를 냈어요. 지금 네 동생이 내 뺨을 쳤어. 알아? 오냐오냐 해도 정도가 있지. 내 눈앞에서 비켜. 안 그럼 너도 가만 안 둬? 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치우고 난 뒤 시댁의 서랍을 뒤져 망치를 찾아냈고 그걸 그대로 들어서 방문 앞에 갔습니다.
문을 열라고 3번 말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너라면 열겠냐? 내가 미쳤냐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라도 안 열겠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제 이성을 또 갉아먹는 남편의 여동생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하다 느꼈어요. 좀 망설임 없이 망치로 손잡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선 이제 저를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듯 했죠. 결국 망치의 힘을 이기지 못한 손잡이가 부서졌고 방문을 여니 남편의 여동생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의자에 고이 걸린 제가 가품인 가방과 바꿔치기 당한 제 진짜 가방을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메타작 이어졌죠. 30분 정도 지나니 저도 집을 나갔던 이성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 꼬라지도 말이 아니게 되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네 금쪽 같은 여동생용 깽값 필요하면 청구해. 그게 얼마 되었든 그냥 줄게. 근데 우린 이혼하자. 진짜 2번 다시 너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알았어? 저렇게 싸가지 반말아 처잡수신 네 여동생년이나 저렇게 잘못 자라고 있는 딸년 하나 간수 못하는 이 집 구석이나 나한텐 둘 다 똑같아. 진짜 지긋지긋해. 너도 영상 보여주기 전까진 내 이야기 안 믿었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 그 이후로는 저도 친정에다가 모든 것을 말했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진짜 새 신부 안 보기 예뻐서 그날리 첫 피울 때 알아봤다. 에휴, 라고 말이에요. 저는 폭행죄로 고소당해도 솔직히 분풀이는 원 없이 다 한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댁 측에선 그러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다가 싹싹 빌기도 했고 말이에요. 이혼하자는 제 요구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떠나고 난 뒤에 시댁의 분위기도 좀 개판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버님은 그제서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어서 제가 나가고 난 뒤에도 정말 눈물 쏙 빠져라 혼을 내셨겠죠. 어쨌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다가 정식으로 찾아오셔서 딸년 교육 잘못시켰다고 시인을 하셨고 제게도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제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동생과 잘 지내란 소린 2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죠.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결국 저는 사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누이의 폭행죄를 묻지 않는 대신 무단 침입 신고를 취하해달라 해서 그렇게 일을 끝냈습니다. 그날 사건 이후로 남편의 여동생은 기가 팍 죽었어요. 아마 가족들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겠죠. 그리고 외면을 받은 것까지 말이죠. 어쩌다 제가 한번 시댁에 가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지할 말만 톡 하고 맙니다. 일단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돈독한 사이는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아주 자석 같은 단합력과 단결력을 자랑하더니 풍비박산이 난 이후로 시부모님 댁에서도 남편의 여동생을 별로 안 아끼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사실 남편과 무척이나 잘 지내고 있지만 얼마나 갈진 잘 모르겠어요. 시누이와의 문제도 남아있고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된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켠으로는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해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그 남편의 여동생이 가져갔던 제 물건들이 사실 가방이 가장 커서 그것만 말했지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몰랐던 것까지 모두 돌려주며 제게 사과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신랑에게 확신이 옛날만큼은 서지 않아 아직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긴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